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한다고 말한다. 내일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MC, 제일 궁금한 MC 원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할 게 많았는데, 오늘 저의 픽은 바로, 넘어가지? 넘어갔나요? 바로 스플래시 씨 위드 알로에입니다. 얘는 얼마 전에 리뉴얼 돼가지고 더 맛있어졌죠. 일단은 리뉴얼 되면서 입자가 더 고와지고, 레몬 맛이, 신맛이 원래 강했었는데, 그 신맛이 조금 줄었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특히 스플래시가 더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원래 음료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스플래시를 물에 타가지고 얼음을 동동동 띄워서 진짜 시원하게 이렇게 저어가지고 원샷 하면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게 임신 때도 이게 맨날 생각나가지고 정말 자주 먹었었고 지금도 여름 되면 더 즐겨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유아들이 살아요. 3세, 5세가 사는데 요즘 아이들이 장에 진짜 많이 노출돼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클 때는 젤리랑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큰 걱정이긴 한데 음료수들이 다 설탕물이잖아요. 스플래시는 단맛이 느껴지는데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결정과당을 사용해요. 결정과당은 설탕의 1.5배로 더 달고 적은 양으로 단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주스를 맨날 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냥 주스를 찾는 것 같아요, 간식. 그때 스플래시를 타주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처럼 얼려서 먹으면 간식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좀 으슬으슬할 때 있죠. 감기 기운 있을 때. 그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차처럼 드시면 비타민C가 진짜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100mg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게 또 드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이런 원리적인 팁을 말씀드리면, 스플래시는 에스터시 공법을 사용했어요. 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 비타민C보다 비타민C를 안정화되고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 공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원래 일반 비타민C는 산성이라 가지고 췌장액에서 나와서 중성화시켜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근데 다량 복용하면 소화장애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비타민C를 에스테로화, 말이 어렵죠? 중성으로 만들어서 몸에 무리 없이 흡수율을 높였어요. 결론적으로는 비타민C는 함량이 많이 되어 있는데 흡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 일반 비타민C가 인체에 머무는 시간이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면 에스터시 공법을 사용한 스플래시는 72시간 머무르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스플래시 한 잔에 1,500원입니다. 오늘 커피 대신에 스플래시 한 잔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난 시상을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너무 떨리죠?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1점 차이가 이렇게 크게 좌우했던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진짜 치열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 팀전, 개인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짠! 와, 팀전. 진짜 어, 완전 이렇게 사장님들이 엄청 이렇게 뜨겁게 나눠주셨는데요. 팀전에서 1위는 6조예요. 제가 6조거든요. 너무 뿌듯하네요. 6조가 22.4점으로 1위를 하셨고 2위는 2조 22점인데 진짜 아깝게 0.4점 차이예요. 충분히 이건 뒤집을 수 있겠죠. 그래서 뒤집을 수 있겠고 3위는 7조 21.7점입니다. 오타가 났네. 21.7점이고 다 간발의 뭔가 간소한 차이기 때문에 모두 노력해서 또 역전을 꿈꿔보는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고 개인전 말씀드리면 1위는 바로 김수현 사장님이에요. 박수. 박수. 47점이면 제가 평균으로 내봤더니 하루에 6.7점 하셨어요. 진짜 높게 하셨죠.
그러면 데모랑 STP 저희가 액션에 치중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중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위는 창원의 김혜지 사장님 45점. 너무 축하드리고 3점은 저, 저 34점. 그리고 4위는 황하정 사장님 32점이시고 5위는 공동으로 많아요. 이상은 사장님, 강민서 사장님, 안상현 사장님. 이렇게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상금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모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고 저희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청룡방을 뜨겁게 달궈주신 세 분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인데 먼저 소개할 분은 저는 이분이 너무 궁금하고 이분 스피치 할 때 계속 듣고 싶고 이분 진짜 일내 계시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분이에요. 바로 창원에서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함께하고 계신 김혜지 사장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지 사장님, 나오셨나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네. 혜지사님 반갑습니다. 청룡방에서 요즘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 다들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액션하고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혜지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송지혜 윤경성 사장님이시고, 업라인으로는 윤미숙 사장님 되십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고 목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 달 처음 청룡방에 들어왔고요. 사업한 지는 지금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온리언 헤어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면서 뉴스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은 18년 전에 25살 때 뉴스킨을 만났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과 권리 소득에 대해서 항상 꿈을 꾸어왔었고, 제 미용업에 접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0년 노력 끝에 온리언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대중적인 아이템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뉴스킨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프랜차이즈 사업에 뉴스킨을 도구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싱가포르 트립에 가기 전까지 뉴스킨 제품이 인스타에 노출되지 않게 항상 조심했었고, 가맹점 원장님들께도 두피 스파를 할 때 뉴스킨을 사용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완벽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뉴스킨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 트립에 가고 나서 뉴스킨 회사에 대한 확신과 진짜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맹점 두 개뿐인 온리언 헤어가 다단계 한다고 손님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꽁꽁 숨겨놓을 그런 회사가 아니구나. 레벨이 완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저희 직원과 가맹점 원장님들께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런 여행을, 비전을 선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생각도 해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현실 점검이 되었고요. 뉴스킨에 올인하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립을 통해서 제가 변하고 느꼈던 것처럼 발리 트립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지금 현재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어카운트와 함께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매일 하루를 얼마나 집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해서 파트너에게 본이 되고자 청룡방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혜지 사장님 진짜 다시 뉴스킨을 시작하는 용기는 더 무겁고 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를 내신 사장님을 너무 응원드리고, 왠지 혜지 사장님 스피치 하시면 뭔가 리더 사장님들 스피치처럼 계속 듣고 싶어요. 사장님들도 공감하시죠? 그리고 목표가 지금 5어카운트인데 목표도 정말 너무 멋지시고 꼭 이루실 거라 저는 응원 드립니다. 혜지 사장님 8월에도 많은 분들이 청룡 미라클에 참여하시도록 하시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또 팀전으로 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좀 공유 부탁드려요. 네, 일단 청룡방은 하루하루를 어찌 보내야 될지 레이아웃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20대 때 뉴스킨을 했을 때는 제 팀원이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LOI 3개월을 통과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2,000포인트가 어려운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행복한 그지들의 모임이었다고 저는 표현했었습니다. 청룡방 같은 시스템이 있거나 강력한 스폰서링이 있었던 팀이 아니어서 저희 모이면 매일 꿈을 꾸고 신나게 놀았고 또 뉴스킨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뿐입니다. 그렇게 3년을 뉴스킨 백수로 행복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뉴스킨이 또 꿈만 꾸고 액션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봐 그렇게 또 포기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청룡방의 빨간 동그라미와 점수는 저를 매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권리소득을 원했던 사람이라서 제 샵에서도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거의 매출을 다 올리고 저는 교육과 관리만 했었던지라 살짝 반백수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룡반의 점수를 얻고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고 활동한 덕분에 몸살이 나서 좀 힘들었지만 잠이 들기 전 나의 점수를 보고 뿌듯하고 스스로를 칭찬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인전으로 시작했다가 팀전에 뒤늦게 합류한 케이스입니다. 나의 활동 점수로 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평균 점수를 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서로 보완해 가는 것이 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에너지로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어서 또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팀 사업이고 뉴스킨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조거든요. 2조 조금만 더 분발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파트너가 20명이나 있으셨다니 제가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어 중에 뉴스킨 백수. 진짜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신 차리게 할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를 듣고 탁 정신 번쩍 들던데, 그래서 이런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청룡방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나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겠다, 더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이 생기고 더 행동하는 것 같아요. 혜진 사장님 에너지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가운 시장 홀드가 아닌 홀드. 발음이 똑같나요? 바로 요즘 눈 뜨면 문의가 쏟아지는 유해진 사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아니, 사장님, 저희가 누가 뉴스킨 먼저 물어보면 엄청 신나잖아요. 내가 막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진 사장님이 요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예진 사장님이 SNS로 매일 많은 연락을 받고 계신데 얼마나 집중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집중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진 사장, 네, 예진 사장님? 네. 아니, 저는, 인스타 한 지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됐는데, 인스타를 하는 동안 이제 계속 뭔가 브랜딩이라고 이제 해왔지만, 이제 뭔가 계속 그 혼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했고, 집중했던 거는 출산 후부터 이제 목적성을 다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한 지 출산 후부터니까 이제 타겟팅을 해서 3개월 정도 이제 집중을 했고, 어떤 것에 집중을 했냐 하면, 잠시만요. 진짜? 뉴스킨을 하는 유해진이 아니라 유해진이 하는 뉴스킨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계속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뉴스킨을 계속 처음부터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뉴스킨을 빼고 나를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게 진짜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서포트도 지원해보고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일상들을 글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스타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상이었는데 화면 속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가 만나기 위해서 이 인스타를 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의 느낄 정도의 그런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노력해야겠다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이제 업데이트였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무조건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그냥 달라지는 결과를. 혜진아, 왜. 이거 해. 응, 이거 해. 어. 나의 생각과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를 계속 녹여서 며칠 이내에 업데 릴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피드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약속을 지키면서 스스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역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혜든이도 아침에 뭔가 정신 없으실 텐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진 사장님 옆에서 지켜보면 이렇게 SNS 올릴 컨셉 있죠? 이런 게 떠오르면 바로 노트에 끄적이세요.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고 그 진심이 지금 팔로워들한테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괴리감이 그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괴리감이 있으면 실망하거든요. 너무 어플이 세거나. 근데 예진 사장님은 그런 괴리감이 진짜 전혀 없죠. 더 예쁘시고. 그래서 만나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잦아진 SNS 소통을 열심히 하시면서 다시 깨닫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서 인스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협업 제안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이제 저를 이제 인플루언서로 양성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이제 업체에서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미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인스타를 왜 하시냐라는 질문을 좀 받았어요. 사실 이제 저의 장점을 콘텐츠를 잘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강점인데 제가 너무 이제 확고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T&IT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너무 확고하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인스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옛날 같았으면 약간 혼돈이 되니까 막혔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술술 약간 대답을 하게 됐거든요. 그 대답이 결국은 뭐였냐면 제가 결국은 인스타를 하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제 경험이 담긴 제품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티알라이트라든지 이 뉴스킨 제품을 유통을 해보고 싶다는 게 가장 컸었고 제가 겪었던 그런 변화를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제품만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티알라이트도 그렇고 뉴스킨 제품도 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뭔가 제품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삶을 유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단순 판매인 이런 출산과 관련된 특히 아이템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어, 좀 느꼈던 건, 제가 어느 순간부터 확실하게 정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를 하는 이유, 목적성을 그냥 나를 알리고 내 좋아하는 거 공유하고 일기장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유통을 하고 싶다는 그 정확하게 저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이런 뉴스킨 제품을 솔직히 잘 팔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나는 판매에서만 그치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진행이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니까 이제 인스타 브랜딩을 할 때 중요한 부분, 나의 강점을 녹여야 되고, 그리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지속해야 한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콘텐츠를 또 만들면서도 느낀 건,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 그리고 또는 막 그때 막 유행을 하잖아요. 끌릴 것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끌리는 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될 것과 공감이 될 만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순서를 조금,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문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소통을 하고 유통이 되면서 느낀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뉴스킨 제품을 소셜미디어로 유통할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고객들이 사실 그 협찬만 받아도 한 개의 제품만 받아도 사실 이런 제품 설명서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올리는데 뉴스킨 제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고객들이 나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뭔가 나만의 것들을 빨리빨리 그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으려면 준비를 해놔야지 소통을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내가 재밌는 거, 잘하고 싶은 걸로 쭉 하면 된다라는 거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뉴스킨 제품을 소셜미디어로 유통할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너무 저는 가슴을 비수처럼 꽂히는데, 진짜 그 말이 너무 제일 와닿고, 요즘은 SNS가 본인의 명함이라고 하거든요. 명함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준대요. 근데 원래 또 예진 사장님이 좀 신념이 확고하신 분이고, 명확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SNS에 점점 드러나는 것 같고, 예진 사장님이 진짜 지금 보시면
뭔가 사람이 문의가 왔을 때, TR 뭐 TR90에 대해 문의가 왔을 때 막 답변하잖아요. 그냥 블로그 딱 보내시거든요. 그거 보고 진짜 준비된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딱딱딱 이렇게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준비가 되셨더라고요. 우리도 모두 한 번 더 SNS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진 사장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인꼬 부부인가 싶고 요즘 센터에서 보면 항상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죠. 바로 강민서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요즘 들어서 시스템에 부부가 진짜 자주 함께 보이시거든요. 너무 보기 좋은데 뭔가 요즘 다른 동기가 있으신지 민서 사장님 너무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네. 네. 앞에 두 분의 사장님의 활동에 비해서 제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우선은 TNT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민서입니다.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는 김수환 최선민 사장님이십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제가 전에는 신랑이 건강이 좀 좋지가 않아서 시스템에 함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아져서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같이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에게 이렇게 다가갈 때도 여성이나 남성이에 따라서 다르고 또 피부나 건강 니즈에 따라서 또 좀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맞는 파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스킨 쪽에 좀 가깝고 봄수사님은 이제 파마네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 또 뭔가 다른 동기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요. 특별하게 동기는 아니지만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누스킨 하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베푸는 거 이런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제가 있어야지 더 많이 나누고 베푸고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데 그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더 안타깝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이 당뇨가 오래되셨는데 이 병원만만 듣고 있으면 아직도 많이 힘들고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파마네스를 이렇게 많이 드시고 난 뒤부터는 진짜 몸도 건강해지셨고 많이 젊어지셨거든요. 그리고 또 시어른들이나 주변 친척 지인분들 이렇게 들한테 정보하고 제품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요즘은 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저희 엄마가 아프고 이렇게 또 아픈 사람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주변에 이제 찡그리지 않고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쌓여져 있다면 저 역시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니, 민서 사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진짜 예쁘시기 있습니까? 아, 요즘, 요즘 머리 묶고 다니시는 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일단 부부가 함께하면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정말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고, 요즘, 그리고 민서 사장님 답변만 들어도 얼마나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신지, 진짜 선한 분인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민서 사장님이 워낙 또 밝으시니까 뭔가 아프신 분,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민서 사장님을 만나면 엄청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긍정적인 기운이 막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서 사장님 대구에서 활동하시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고 계신지, 그리고 최근 좋은 성과가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세요. 요즘은 제가 집중하는 것이 발리 서세스 트립이에요. 모든 사장님들이 지금 서세스 트립에 지금 집중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도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성장을 하려면 회사 로드맵, 이제 서세스 트립에 다녀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이제 달성을 못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기필코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장님들처럼 이렇게 소비자를 잘 만들고 리크루팅을 잘하고 초대를 잘하고 그런 사업자가 지금 아직 못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기존 고객들한테 좀 집중했어요. 그 고객들한테 제가 빠뜨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미흡했던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혼자 찜해두었던 프로스펙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러 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백화점 언니 1층에 화장품 코너에 있는 언니가 있는데, 진짜 한 3년 넘게 저한테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백화점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가 좀 불안정하고, 지금 뷰티과로 다시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헤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지잖아요. 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플랜 B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드디어 이제 플랜 B를 접목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언니한테 좀 더 잘 후원해서 그 언니 또 돈도 벌고 비즈니스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시아버지 쪽에 고모님의 딸 이제 아가씨인데요. 직업은 영어 강사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스페인에 있고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누스킨 쪽이나 파마레스 쪽으로 건강과 미용에 진짜 효과를 많이 보셨거든요. 사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목숨 관리를 했는 거예요. 저희 아가씨가 나와 있는데 목숨 관리했는데 얼굴이 정말 예뻐졌죠. 옆에는 작은 아가씨의 신랑 이제 매분가? 그런데 얼굴이 진짜 이런 말 하지만 좀 얼큰이해서 좀 얼굴이 굉장히 핸섬해지셨죠. 좋아지셨는데 요번에 한국에 나와갖고 이제 대문과 보상을 다시 강력하게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엔잡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딱 한 사례 더 얘기하자면 어, 파트너 사장님이 어머니의 지인분이 계세요. 어머니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씻고 딱 나왔는데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쓰러지셨다 하더라고요. 뇌출혈로 쓰러져 갖고 바로 병원을 입원을 하셨는데 한쪽이 이제 마비가 다 오셨잖아요. 근데 웨스파를 이렇게 계속 해드리다 보니까는 호전이 있으셨고 지금은 어 유스 스펜더 들어갔고 지금 웨스파하고 셀핀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웨스파를 진짜 저희 사업자 못지않게 민신하고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한 요즘입니다. 와, 너무 좋네요. 사례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고, 이 내가 아는 뉴스킨의 가치를 누군가가 체험하고 그걸 느낄 때 저는 진짜 큰 짜릿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아까 목숨 관리 해주신 분들 사진 보면 이제 남자분만 나와 있지만 눈빛이 정말 달라져요. 눈이 되게 또렷해지거든요. 맞아. 아마 앞에 분도 그랬을 것 같고, 또 체험하시고 너무 좋은 걸 느끼고 또 입소문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사례로 들었던 분들, 있죠. 저희 미연 사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나도록 연락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서 더 이렇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집중하시면 달리 석세스 트립을 꼭 달성하실 겁니다. 민서 사장님을 응원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활동상 들을 때 공감대를 느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좀 공감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 와, 나도 해봐야겠다. 할 수 있다. 또 한 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주제 발표 시간이거든요. 파마넥스를 끝내주게 잘 푸시는 신소라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라 사장님 생각하면 저는 단어가 따뜻함, 포근함, 편안함,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런 분이 파마넥스 컨설팅을 해주면 얼마나 신뢰가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신소라 사장님의 마인드 360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유, 사장님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공유가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전체 화면 부탁드릴게요. 네. 사장님 혹시 전체 화면으로 됐나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신수랑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으로 존경하는 최숙기 신영태 사장님이십니다. 어, 요즘에 사장님들 마인드 360 엄청 많이 전달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우연히 저희 동생을 이제 급하게 만나게 돼가지고 마인드 360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말이 술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구나. 우리 막 전달 많이 하면 말이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인드 360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사실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인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고요.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을, 이 책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1장에 제가 조금 치우쳐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던 호르몬 종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만 생각하다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장님들한테 그거를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제 화면이 네. 어, 호르몬은 신경과 함께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의 몸을 제어하는 두 대의 기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 감염 등 생체 방어 반응에 관여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을 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에너지 대사, 몸의 발육, 생식 기능의 유지 등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의 유무와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에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건강 상태나 얼마나 젊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책에서 호르몬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호르몬의 특징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 내분비성을 가진 물질로 땀, 탈, 위액처럼 그 도관을 통해 이 혈관 같은 이 관을 통해서 밖으로 분비되지 않고 각 기관에 직접 분비된다. 호르몬은 혈액 등의 체액을 통해 각 곳으로 분배된다. 체내에는 각 호르몬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 표적 세포 유전자의 움직임을 컨트롤한다. 자가 분비성이다. 분비되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용하거나 분비한 세포의 바로 옆 세포에 작용한다. 이게 호르몬의 특징이래요. 근데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1장에는 호르몬이 활발하면 절대 늙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왜 갑자기 늙는 걸까? 왜 의욕이 사라질까? 왜 병에 걸리기 쉬운 걸까? 이렇게 물음을 해놓고 결론을 미리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원인은 바로 호르몬이다. 호르몬에 의해서 젊음과 건강이 유지되는데 20세를 기점으로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그 호르몬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거든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호르몬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는지 보면 호르몬과 혈관과 수면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어, 낮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호르몬, 그리고 밤에는 낮 동안 피로해진 몸과 상처 입은 세포의 회복을 위한 호르몬이 활약을 하고요. 안티에이징의 효과를 발휘하고 싶으면 밤에 호르몬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은 재생공장으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밤에 재생공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호르몬이며 도구가 공급되기 위한 공급로는 혈관이고 공장이 잘 가동되는 작업 시간은 수면 시간이라고 하고요. 몸이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혈액순환, 수면 시간이 삼일치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효과적인 안티에이징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체내 시계 시간표에 따라 수면 중에는 전신세포의 회복을 돕는 도구인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밤에 우위가 되는 부교감 신경이 모세혈관을 이완시켜서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이 포함된 혈액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흘러갈 수 있게 공급로를 만들다고 합니다. 도구와 공급로가 준비되면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시간, 즉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죄송합니다. 왜 안 넘어가지? 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호르몬 하나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고 해요.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안티에이징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멜라토닌을 보면, 멜라토닌은 몸의 재생공장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뇌의 송가체에서 생산되어 잠을 자는 동안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어둠송의 공로자라고 하고요. 우리 몸을 매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호르몬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안티에이징 호르몬으로 유명하며,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는 밤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에 관해서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해볼 건데요. 멜라토닌은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하고 정신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매우 민감하고 멜라토닌의 감소를 막는 대표적인 방법은 매일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거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사실은 물론 뚜벅이인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이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통수단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긴 시간 쬐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루 중에 매일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 멜라토닌의 굉장히 그 감소를 막는데, 멜라토닌이 없어지는 거를 막는데 큰 방법이라고 하니까 운동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버드대 수면의학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체내 시계는 24시간이 아닌 24시간 11분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전 주기인 24시간과 11분의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는 몸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11분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햇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햇볕을 쬐면 체내 시간에 타이머가 세팅이 되고 그 뒤로 15시간 이후부터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일광욕에는 규칙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쬐는 건 진짜 중요하지만 같은 빛이라고 해도 밤이나 저녁부터에 사용되는 불, 스마트폰의 화면이라든지 컴퓨터,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꼭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쬐는 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멜라토닌이 저하가 되면 신부 체온과 수면 촉진 작용이 저하되어서 체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다고 합니다.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혈압, 당뇨, 비만 같은 생활 습관형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의 두 번째 이야기는 면역력 향상입니다. 멜라토닌은 여기에 보면 그 림프 기관인 흉선에서 생산이 되는 T세포는 종양을 물리치는 면역팀의 일종인데 이 흉선을 자극해서 T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거나 증식을 낮추는 일에도 멜라토닌이 간접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멜라토닌의 면역력에 관한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걸 저는 이제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라디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산화할 때 나타나는 산화를 일으키는 것이 프리라디칼이라는 거라고 해요. 여기에서 프리라디칼은 노화의 주요 원인이며 프리라디칼은 세포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때 나오는 물질이고 피부의 검버섯이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도 프리라디칼의 일종이며 나의 몸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프리라디칼은 점점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 프리라디칼은 노화와 암,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뭐 이러한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프리라디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딱 이렇게 먹어줄 수 있는 이것들의 천적이 바로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프리라디칼을 발견하는 즉시 달라붙어서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노화의 주 원인으로 악명이 높은 프리라디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진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요. 식사와 운동에 신경을 써도 수면을 경시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이 두 가지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활동이 저하되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멜라토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또 두 번째 성장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몸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고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20세입니다. 40세에는 20세에 비해 반으로 줄고 60세에는 20세의 4분의 1이 된다고, 죄송해요. 4분의 1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를 알 수 없이 컨디션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서 상처 입은 세포를 충분히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피곤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체력이 급격히 쇠약해졌다. 이런 노화의 현상으로 느껴지는 증상들이 성장 호르몬의 감소의 결과라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부의 재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용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하고요. 4, 50대에 걸쳐서 피부가 처지거나 거무스름해지는 피부 노화에도 성장 호르몬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잘 자라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그닥 키가 크지 않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성장 촉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부의 재생과 신진대사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전신의 대사를 돕고 세포 사이의 아미노산 교환을 촉진하며 아미노산의 유입과 동화를 보조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상처 입은 세포를 보수하고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20세가 지나면, 25세가 지나면 자라는 거는 멈추잖아요. 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이 하고 있는 일들을 성장 호르몬이 없다고 해서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적당한 공복감, 조금 배를 비워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와 식사 시간에는 5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간식하지 마라. 두 번째, 하루에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계속 주워 먹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적당한이라고 나오거든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티졸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냥 일이나 취미 등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근육을 사용하면 세포가 적당히 손상이 된대요. 세포가 손상이 되면 스트레스 받을 때처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적절히 혼합하여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이렇게 감소한 성장 호르몬은 수면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죠. 어, 이거 수면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밤 12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잠을 깊이 자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높아진다거든요. 어, 그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시간에 잠자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능한 잠자는 시간대에 잠을 자야 그 나이대에서 날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코티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면 중에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새벽 3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주로 분비가 되며 아침에 가장 활발하고 저녁에는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원영 프로가 그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 커피는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던 강의가 있었거든요. 내용이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는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 일찍 제일 활발할 때가 코티졸 분비가 굉장히 많을 때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코티졸 호르몬의 이름은 다양하거든요. 첫 번째, 각성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지방의 연소 작용에 관여를 하니까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코티졸 호르몬이 적당히 증가하면 살찌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티졸은 수면 시간이 너무 짧으면 코티졸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나 뭐 혈압 상승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이거 코티졸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다들 알고 계시지만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관련하는 호르몬은 세로토닌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은 죄송해요. 뇌 속의 세로토닌 신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뇌 움직임을 좌우하는 동시에 기운을 북돋우는 역할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둘 중 하나가 불충분하면 건강과 활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 세로토닌은 잠을 잘 때 활동하기 시작하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깨어있는 시간대에는 세로토닌이, 잠을 자는 시간대에는 멜라토닌이 활동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모두 몸에 활력을 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라디칼을 밤중에 제거하여 노화 방지 활동까지 하는 훌륭한 하루의 사이클을 완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 이 세로토닌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5가지가 있죠. 가족이나 애완동물과의 스킨십, 걷기 또는 댄스 같은 리듬 운동, 천천히 하는 복식호흡,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잘 씹어 먹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의 재료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으므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도 세로토닌 합성에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음식들로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고 그러면은 체내 시계를 따르는 멜라토닌의 타이머의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로부터 약 15시간 후에 그러면 밤 9시쯤 되거든요. 그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멜라토닌은 그 뒤로부터 차츰차츰 분비가 높아지면 11시경에 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잠이 들면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호르몬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그 외에 더 많은 호르몬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알면은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서 파마넥스 식품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마인드 360의 수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책에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 습관에 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그걸 이렇게 캡처해서 사진을 올렸는데 질 좋은 잠을 잔다, 적당한 공복을 느낀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적당한 운동을 한다, 간식을 삼가한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매일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며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그 컴퓨터나 모니터 이러한 빛들을 피하고 가족과 애완동물의 스킨십을 하고 운동을 하고 복식호흡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잘 씹어서 먹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라. 그리고 11시부터 아침 6시에는 잘 자라.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 반신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면 우리가 나오지 않던 호르몬도 최대한 끌어내서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장님.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일단은 아까 처음에 이 차트들이 진짜 저는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저희가 소비자한테 그냥 좋다 좋다 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왜 갑자기 늙은 걸까? 왜 의욕이 사라질까? 왜 병에 걸리기 쉬운 걸까?라는 주제 이런 거를 던지면서 소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그 아까 멜라토닌 잠자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인드 360을 같이 전달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잠을 잘 때 소리 키고 주무시는 분 있거든요. TV 소리 없으면 잠 못 잔다. 뭐 빛 없으면 잠 못 잔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책의 내용에 나왔었죠. 멜라토닌은 빛이랑 어둠의 뭐 무슨 역할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수면에 잘 자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못 자는 거기 때문에 마인드 360과 함께 그런 습관까지도 같이 전달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너무너무 기대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루 내 에너지의 원동력? 그냥 밑바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진짜 어려운 내용이었는데도 소라 사장님이 진짜 쉽게 잘 풀어주신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음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진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내용들 너무 좋죠. 다음은 이분은 만날 때마다 그냥 계속 영해지시는 것 같아요. 만나면 또 젊어지셨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분의 이게 노하우는
늘 운동이나 아니면 아침에 산행을 하시더라고요. 등산을 하시던데, 그거나 뉴비트 타는 습관들을 철저히 지키셔서 그게 노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연 사장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침 산행을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더, 그렇게 루틴을 가지려고 좀 더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 네, 풀어주시면, 네,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슬라이드 쇼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해도 잘 보이시겠죠? 네, 그럼 이 상태로 할게요. 제가 처음 청룡방 할 때 신보상의 기회에 대해서 필드에서 푸는 신보상을 준비해달라 그래서 엄청 열심히 신보상 공부를 또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5분 준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다시 책을 펴서 읽게 되는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오늘 이 책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의 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 Start with Why라는 책이거든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제가 독서 미팅 하면서 사장님들과 많이 나누었던 책인데 이게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 그 뭐지? 우리 골든 서클, why, what, how 이렇게 하는 그 골든 서클을 이야기하신 분이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 그저 조직만 이끄는 리더가 있고 사람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이 리더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만 이끄는 리더는 권력과 영향력을 차지한다라고 적혀 있고 진정한 리더는 열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불어넣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마인드 369 우리가 지금 다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잘하고 싶고 근데 이 책에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구매 결정, 그리고 조직의 확장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조정. 이게 제가 원서를 본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조정이라는 단어로만 나오고 옆에 이제 영어로 안 적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조정하거나 열의를 불어넣거나 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단어에 약간 부적적 의미가 떠올랐는데 조정한다는 거는 이런 거네요. 최저가 경쟁을 시키는 거. 우리가 더 싸요. 몇 퍼센트 할인. 지금 진짜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혜택으로 유인하는 거. 지금 TR 프로모션 1 플러스 1이에요.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리고 공포 마케팅. 마인드 365 안 먹으면 니 병난다. TR 안 먹으면 독사해서 죽는다. 지금 하는 게 낫지. 보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게 공포 마케팅이고, 열망을 자극하는 광고. 이거 인스타에 진짜 많이 하는 거죠. 5 사이즈 되고 싶으세요? 6가지만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굉장히 나의 욕구에 자극이 돼서 바로 유입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조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죠. 다수가 하거나 아니면 유명인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게 되는 거. 갈바닉을 미국 키드만 썼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 누가 티아를 먹었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이 된다. 그런데 이 조정들은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지금 마인드 360을 앞두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좀, 클로징을 하지? 할 때 보통 조정에 대한 전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떤 멘트를 하지? 가격적 혜택이 뭐지? 사업적 기회, 여러 가지들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금방 예약을 하시거나, 클로징이 되는 확률이 높죠. 조정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 책에서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회사에서 조정 전략을 쓰고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아니면 조직을 키우는 많은
이런 필드에서 조정 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충성심을 일으키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열의를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열의를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는 충성심을 만들어 주는데 함께 일을 해 나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재구매와 충성심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재구매를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재구매는 한 번 더 구매하는 것 정도라고 하면 충성심이라는 거는 더 뛰어나거나 저렴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선호하는 것. 이게 충성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청룡에 참가하신 사장님들, 저 또한 뉴스킨에 아주 충성심을 가지고 있죠. 더 저렴한 제품이 나오거나 사실 더 빨리 수분감이 차오르는 제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뉴스킨이 주는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니까 충성심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충성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그 소비자나 또는 그 조직 전체에 함께 일을 해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대표적인 회사로 애플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골든서클 강의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 김민철 사장이 강의에서 처음 보게 됐고, 이 골든서클이 되게 매력적이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박상규 사장님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줬었거든요.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책을 자주 읽게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Y에 이끌려서 구매 결정을 하고 충성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y, 그다음에 how, what 이렇게 할 때 보통은 what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뭐 애플의 경우에 예를 들면 진짜 끝내주는 컴퓨터가 나왔다. 성능이 진짜 좋은 걸 내가 만들었다. 사람들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걸 만들었다. 그래서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조정 전략을 쓰거나 일반적 마케팅인데 실제로 애플이 사용한 거는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좀 더 혁신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이 편리한, 사용자의 친화적인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맥을 만들었다. 써보실래요? 라는 why, how와 반대로 접근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 신념 Y라는 것에 끌려서 맥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뉴스킨이 그때 김민철 사장님의 세미나에서 제가 뉴스킨도 똑같다. 우리가 선의의 힘을 전하는 것, 많은 사업 기회와 제품으로 풍요로운, 그래서 어떻게 선의의 힘이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게. 뭘로 할 건데 제품과 사업 기회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인드 360을 전할 때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잠깐 마인드 360만 팔고 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바꿀 거고 조직을 확장시키고 이것을 할 때 사실 간단한 마케팅 전략, 조정 전략보다도 사실은 열의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Why, 그 다음에 How, What. 마인드 360을 전할 때 이것이 잠을 잘 오게 한다. 아니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죠? 좀 캄한 마음을 만들어서 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뭐 how나 what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가 이 마인드 360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너도 돕고 나도 돕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나의 신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그리고 뉴스킨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나눌 때 충성심 있는 고객이 생기고 함께할 파트너가 남는 것 같거든요. 마인드 360이라는 기회가 코앞에 있어서 사실은 좀 더 매력적으로 풀어서 좀 더 사고 싶게 만들고 싶은 고민을 우리가 잘 하게 돼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제가 이번 마인드 360을 보면서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유스 할 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유스 때 사업한 지 1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고 그때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과 똑같이 구매 제한이 없는 프로모션이었고 뉴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획기적이었어요. 뉴스키를 처음 만나서 깊게 사랑하고
이 제품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고, 이것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뉴스가 굉장히 새로운 제품이다 라는 것도 정했지만, 뉴스킨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팀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ARO를 유지하는 매니아 고객님들이 많이 남아 계세요. 뉴스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뉴스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확장이 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념을 나눈다는 거는 뉴스킨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인지, 나는 또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고, 뉴스킨과 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킨을 전하는 것이 또 내 삶의 방향과 맞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많이 전할 때 그들이 그냥 재구매를 넘어서서 충성심 있는 고객이 된다라는 거죠. 프로모션이 앞에 있을 때 사실 몇 세트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프로모션 성공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냥 만집이 이만집이 하고 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허탈감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념을 나누는 그런 마인드 360의 기회를 신념을 나누고 충성심 있는 고객 그리고 나와 함께할 파트너를 꼭 남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었고 이 책에 보면 좋은 리더는 꿈을 지니고 산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지니고 살죠. 근데 훌륭한 리더는 꿈을 나누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나누려면 명확해야 나누어지거든요. 명확하지 않아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많이 나누면 꿈과 목표를 나누면서 마인드 360을 꼭 남기는 그런 기회로 우리 모두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진짜 아침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조직만 이끄는 리더, 뭐 아니면 사람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인지, 그걸 너무 생각하게 됐고, 아까 조정하는 마케팅 전략, 너무 진짜 흔하게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안 사면 후회할걸? 라는 그런 느낌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걸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떤 진심을 담아서 너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전달되었을 때 정말 한 번 유통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가지고 저를 좋아하고 더 길게 이렇게 뭔가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우리가 매일 1일 1강을 듣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아는데, 한번 들어서도 알잖아요. 근데 또 놓칠 수 있잖아요. 막 앞을 달려가다 보면. 그러면 또 되돌아서, 아, 맞다.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잡고 바로 세우면서 갈 수 있는 게 이런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 이 지연 사장님의 강의가 짧았지만, 진짜 여운이 남는 강의로 우리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리더 스피치 준비해 주신 지연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사장님 음소거 됐어요. 이때까지 웃으려고 오늘 너무 내용 알찼고 우리 마감 21일은 끝났지만 그래도 9일이 남았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9일을 하루하루 진짜 곱씹으면서 이렇게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